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아기간에 혹시 모를 질병들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선천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선천 이상이 걸렸을 때 수술비, 그러니까 태아기간에 질병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담보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태아기간에 산모에게 무슨 이상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논쟁이 있는데요. 30세 만기가 좋은 거냐, 100세 만기가 좋은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아보험의 필수 담보는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발성 선천 이상이라는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이상이긴 하지만 다발성,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것에 묶이면 선천 이상 수술을 하더라도 보장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태아보험은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인데요. 이 두 회사가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정리한 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메리츠사는 이 5가지를 다발성 선천 이상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걸리면 조금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밑에 보면 선천성 음낭수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생식기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까지도 같이 묶었습니다. 만약에 선천성 음낭수종이 걸릴 것 같으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메리츠가 더 유리하겠죠. 옛날에는 뭐 혀 유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이상 수술비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사는 선천이상 수술비로 총 30을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까 다발성 선천 이상을 30만 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혀 유착증은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혀 유착증으로 수술하면 20만 원이고 혀 유착증이 아닌 선천 이상 수술을 하게 되면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이 수술 이외에 아까 말했던 5가지 이외에는 2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현대해상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선천 이상 수술비가 20, 10, 30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그런데 특정 이상 선천으로 수술하면 29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최초 1회는 200만 원이 추가로 됩니다. 만약에 특정 선천 이상으로 수술하게 되면 최초 1회는 5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단 여기서 선천성 음낭수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병에 걸리면 3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메리츠는 230만 원이 나갑니다. 요게 차이가 있죠. 그 외의 것으로 만약에 수술하게 된다면 500만 원이 나가고요. 이후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별이 약간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뭐가 좋다고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담보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수술비, 가장 많이 수술하게 되면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소아백혈병, 그리고 세 번째는 탈장, 어린아이들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장 중격결손, 이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8대 장애 진단, 뭐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사 메리츠는 20만 원, 질병 수술비가요. H사는 50만 원입니다. 현대해상은. 소아백혈병은 1억 5천 최고, 여기는 1억 8천. 탈장은 40만 원, 여기는 80만 원. 심장중격결손은 1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나갑니다. 8대 장애 진단은 없고요.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는 이게 좀 작고요. 현대해상은 이게 큽니다. 그래서 아까는 선천 이상 수술비는 메리츠가 조금 유리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맞게 선택할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보험에서 현대해상이 내세우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천성 질병 보장입니다. Q코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Q코드가 붙으면 선천성 질병인데요. 어떤 회사는 나이 제한을 하거나 어떤 회사는 Q코드 중에 일부만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Q코드도 다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골절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게 선천이상 코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Q코드로. 이건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때 현대해상 무조건 보장해주겠답니다. 일부 회사는 지급 거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일당이 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험에서 청구율 가장 높은 것이 어린이 입원 일당입니다. 무려 80%나 됩니다. 근데 현대해상은 굉장히 많은 입원 일당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한 보장 전환 제도입니다. 보통 30세 만기를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100세 만기로 바꾸고 싶은데 그때 조건들이 막 내걸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해상은 당신이 0세에 가입했을 때의 보험료율로 해서 30세 나이의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입원과 관련된 실손 입원 의료비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 보험은 출산 관련해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은 이걸 따로 떼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장해줍니다. 단 80%만 보장하고 있고 분만과 재앙절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장받을 수 있어? 그건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당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당이 신생아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입원 일당, 질병 중환자 실 입원 일당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복해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지급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31주 6일 만에 양막이 파열돼서 조기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당시 태아가 1.82kg으로 인큐베이터에서 26일 동안 입원 치료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냐? 보시면 저체중 출산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으로 5만원씩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거기에 신생아 입원 일당 26만원, 질병 입원 일당 5만원,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5만원, 그다음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재 30만원, 총 133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료확인서도 나와 있죠. 9월 7일에 출산해서 10월 2일 날 퇴원을 한 실제 사례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출산 2일 후에 황달 수치가 16으로 8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하고 퇴원한 경우입니다. 자, 그때 아까 신생아 입원 일당 8만원, 질병 입원 일당 5만원씩 해서 40만원 쭉쭉쭉 해서 전부 다 8일 동안 입원했는데 32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은 이 입원 일당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입원을 오래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유용한 특약입니다. 자, 이번엔 임신, 출산, 실손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관을 보면 80%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100% 보상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진료확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 37주 전에 가진통, 조기진통이죠. 이걸로 약 한 달 동안 입원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오래 입원했죠. 저는 이걸로 두세 달 입원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것을 보장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진통으로 입원을 하거나 80% 지급했죠. 자궁 경광부전이 걸리거나 유산 또는 산후출혈, 양막 조기 파열 등등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임신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있을 위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저렴한 담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30세 만기가 좋은가 100세 만기 또는 90세 만기가 좋은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균 수명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자 경우는 83.6세에서 지금 현재 86세까지 늘어났고요. 평균적으로는 80세에서 83세까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하면 현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100세 만기, 90세 만기를 하면 10만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30세 만기를 하면 3에서 5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차익만큼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준다면 그럼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축해서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거는 이제 100세 만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축 안 하더라. 그 돈 중간에 다 깨서 뭐 하더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세 만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될 때 계약 전환 가능하잖아. 그리고 요율도 현재 요율도 적용해 준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단 두 번 보험료가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30세부터 또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팀에서 이 얘기한 결과 무조건 받아준다는 내용상 약관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래서 심사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된다고. 30년 뒤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렴하게 가입하고 그럼 그때 또 새로운 보험을 들면 되지.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세나 90세 만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아팠던 적이 있으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실손을 많이 청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력이 전부 뜨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보 또는 거절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30세 때 보험을 넣고 싶은데 근데 부담보 걸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할래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9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서 지금 안 된다면 30세 만기를 넣는 게 맞고요. 그런데 괜찮다면 90세 만기를 하는 게 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지금 5천만 원, 30년 뒤에 5천만 원이 작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암진단금 2천만 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48세인데 지금도 2천만 원 넣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2천만 원이란 돈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럼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점점 줄겠죠. 경제 성장률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넣어서 쭉 가서 나중에 40세, 50세 됐을 때 30년짜리 갱신 또는 20년짜리 갱신을 넣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는 100세 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부담이 한 만 몇천 원 좀 증가하거든요.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가. 그럼 90세 만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단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모성자 담보입니다. 자, 이거는 엄마를 위한 거죠. 혹시나 임신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운영하는 회사는 현대상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납입 방법에 따라서 일시납 한 번에 넣고 끝나는 담보가 있고 끝날 때까지 계속 납입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임신, 출산, 실손 의료비는 42주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납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담보가 반드시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게끔 보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겁니다. 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담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축약해 놓은 담보입니다. 자, 태아 담보가 16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일부만 정리해 봤습니다. 3대 진단비. 우리가 보험의 가장 큰 가입 목적은 큰 질병을 보상받기 위한 겁니다. 작은 걸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 재산상 손해가 큰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 뇌, 심이라고 표현하는 3대 진단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질병 후유장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제일 높다고 하는 담보죠. 그리고 손해율이 보험회사가 제일 높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해 질병 수술비. 우리가 실손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상받기가 힘들잖아요.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럼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수술비가 기본도 있고 몇 대 수술비, 100대 80대 이런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세 번째는 입원 일당. 입원 일당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걸렸을 때 10만 원 주는 담보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입원 일당, 이건 태아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못 넣습니다. 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요. 세 번째가 골절 화상 진단. 치아 파절이 되는 골절이 있고 치아 파절이 안 되는 골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 아이들을 좀 무조건 넣어주죠.
세 번째,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제 무려주는 조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만 있으면 일상배상 책임은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대가 분리되잖아요. 아이가 나가 살면 그 아이가 또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가입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심장관리 특약, 요즘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아이들이요. 심장중개교손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서도 정말 예상외로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태아특약,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이상에 의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특약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모성자 담보입니다. 혹시나 출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담보를 찾아서 넣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아 담보가 16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태아보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논란이 있는 30세가 좋냐, 100세가 좋냐, 또는 90세가 좋냐. 저는 형편에 맞게끔 가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형편이 된다면 90세 만기를 최소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주 6일 전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때 뭘 가입할 수 있죠? 태아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주 6일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성자 담보, 혹시나 엄마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입하는 담보 잘 선택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확률이 높게 설계하는 게 좋겠죠. 가입했는데 보장이 못 받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보장 확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험 청구의 80%는 이번 일당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입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마이콜 마치겠습니다.